내가 100만 원을 못하고 90만 원 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난 쓰레기야. 나는 이거 목표를 달성 못했어. 그러고 안 해. 이러는 그게 마군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니 90만 원 이번에 했으면 다음 달 110만 원 하면 되지. 네. 자 그러면 1000만 원을 저축했다면? 예, 22억이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늘리기만 하면 이 전략은 연평균 한 7% 정도 성과를 낸 전략이기 때문에 엄청 높아요. 네, 오늘은 2030 재테크 방법을 홍춘욱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30년째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 분석 업무를 일을 해왔고요. 그래서 93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이제 만 30년 정도 됐는데 네. 저희들 경제 분석가들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지표를 갖고 최선을 다해 예측하려고 노력하지만 네. 잘 안 맞다 보니까 알 수 그냥 없는. 노력은 하지만 네. 언젠가는 더 잘 맞겠거니 하는 희망과 애정을 가지고 또 이게 맞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하더라도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못하지만 대신 이제 확률이 높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어떤 돈을 모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공부는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할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착잡해지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예. 보통 이제 재테크 콘텐츠를 보면 거의 다 시드머니가 한 1억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걸 모으는 것도 일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왜 자꾸 1억을 갖고 하라는 걸까요? 일단 이제 좀 저축 습관을 붙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축. 예, 꼭 뭐 1억이 넘냐, 2억이 넘냐가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철의 그런 룰은 없어요. 1000만 원부터 해도 되고, 심지어 100만 원도 해도 돼요. 되는데 이제 투자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뭐냐면 저축이거든요. 안 쓰면 일단 내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억, 뭐 5천만 원, 뭐 이런 큰 목표를 하나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단 돈 좀 모으는 습관부터 들여야 뭘 투자가 시작되는 거지. 아무런 돈이 없는데 그걸 투자를 시작하면 이제 그 습관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50만 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게도 상한가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130만 원이 됐다. 네. 그럼 이 양반이 그냥 가만히 그걸 놔두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가서 내가 오늘 맥주 한잔 살게 이러고 써버리거든요. 대부분. 또 30만 원 공짜 돈인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하락할 리스크를 무릅쓰고 내 귀한 돈을 넣은 거니까 이걸 그냥 쓰면 안 되고 또 배당이라든가 뭔가 이자를 받으면 그걸 계속 재투자해 줘야 된다라는 걸 잊어버리시고 그냥 기분 좋은데 오늘 내가 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친구들하고 골고루 사 먹어야지, 또 아껴서 먹어야지 뭘 내가 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테크의 기본은 저축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 저축은 결국은 소비를 절약해 나가고 미래를 생각해서 뭐 6개월이 돼도 좋고 1년이 돼도 좋고 어떤 명확한 기간과 금액을 목표를 설정해서 100% 달성 못하더라도 못할 수 있죠. 근데 100% 달성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이게 투자가 시작되는 거지. 그냥 무지성으로 야 이거 한번 해 하고 돈 벌면 치킨, 못 벌면 안 해, 난 안 맞나 봐,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재테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들이 1억 모아라, 1000만 원을 모아라, 아니 하다못해 100만 원이라도 모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친구들한테 얼마 버냐고 안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매너가 아니죠. 네, 매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레짐작하고 넘어가는데 보통 어느 정도 버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네. 매 분기 통계청에서 하는 경제 동향조사라는 조사가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 근로자들한테 가계부를 써주면 상품권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럼요. 그 표본을 매번 교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김민아 캐스터도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가계부를 적어내는 거예요.
좀 귀찮지만 내가 이번 달 뭘 썼나 하면 상품권도 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적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적는데 대체로 보면 2030 세대들은 우리 평생에서 소득이 제일 적을 나이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장 간단한 게 기업이 일단 2030을 잘 못 믿고요. 2030도 이 회사가 내가 다닐 만한 회사인지 내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를 서로 모르는 탐색 기간이다 보니까 인턴이라든가 뭐 다양한 비정규직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략 보면 한 300만 원 전후다 이렇게 300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생에서 제일 연봉이 높은 시기는 40대 후반 그때 이제 400만 원대 중후반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한 40대 후반 정도를 경과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소득은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49세에서 대부분 네. 정년퇴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정년퇴직은 60세, 65세로 늦어지고 있지만 그런 법적인 정년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챙겨 먹는 또는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체 근로자의 10% 안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라는 게 은퇴 직전, 정년퇴직 직전이 가장 높은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2030은 앞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나의 소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 근속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더 많은 연봉,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희망을 너무 한숨을 희망을 좀 쉬니까 붓고 있는. 한숨을 쉬니까 너무 제가 지금 너무 부정적인 기운만 지금 휩싸였나 봐요, 제가. 그러지 마세요. 이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 갑자기 막 기쁨에 차오르는 나도 할 수 있어라는 걸로 결론은 나니까요. 네, 저도 처음에 자장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너무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그늘이 내려앉아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3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300만 원 기준으로 1억을 만들고 싶다 네네.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기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300만 원으로 소득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게 일단 희망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 3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중에서 내가 얼마를 저축하느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돈을 저축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라면 제가 이제 아주 오늘 설명하는 단순 전략이 하나 있어요. 네. 바로 반반 전략입니다. 반반 전략이요. 예, 짬짜면 전략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중국집을 가면 짜장면도 좋아하지만 짬뽕도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뛰어난 인재가 짬짜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자산 배분도 짬짜면처럼 하는 게 최고거든요. 어떻게 하냐 하면 주식도 좋고 현금도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네. 현금으로 은행 예금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은행 예금 그거 해봐야 이자 몇 % 준다고. 그쵸. 거기다 이자 소득세까지 감안해 보면 이게 또 만기까지 내가 이거 보유한다라는 그죠? 네. 예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적금을 유지한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기 전에 해지해서 이자를 제대로 못 받아요. 벌써 막 가슴을 때리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쪽에 올인하는 전략은 좋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마구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가장 좋은 전략이 바로 뭐냐 하면 반반.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이제 100만 원이다. 네. 100만 원이다 이러면 이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한국 주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사면 되는 거죠.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그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펀드예요. 네. 그래서 되게 편하고 수수료가 1년 연수수료가 0.01%도 안 해요. 진짜 싸네요. 예, 진짜 쌉니다. 경쟁이 붙어서 그래요. 미래에셋이면 이제 타이거, 네. 한화면 아리랑,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이면 뭐 코덱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운용사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건 ETF, 즉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펀드를 내놨는데 자기가 잘 팔려야 힘이 생기고 그 운용자산 규모도 늘고 펀드 매니저 월급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잘 팔려야 되니까 미끼를 거는 거죠. 업계 최저 수수료라는 그 레떼르를 달기 위해서 굉장히 싸게 해줘요. 그러면 이걸 가입하면 좋은 점이 이제 뭐냐면 네. 주식에 그냥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 펀드들. 바로 이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200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니까 어떤 기업이 망했다, 뭐 퇴출됐다, 회계 분식을 저질렀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 중에 하나니까. 다른 데서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코스피 200 하나를 사고요. 네. 또 하나를 사는 게 이제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현찰, 가장 이자도 잘 주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현찰이 뭘까? 딱 하면 벌써 답이 나오죠. 달러 이자죠. 그렇죠. 미국 달러로 이자 받는 게 최고죠.
아, 혹시 그럼 채권? 그렇죠. 미국 국채 상품을 사는 거죠. 어. 역시 마찬가지로 아리랑, 타이거, 에이스 뭐 등등 솔 뭐 다양한 종류의 ETF들이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네. 미국 국채 ETF로 검색하시면 10종류가 넘게 나오는데 그중에 제 추천은 수수료 제일 싼 거 사실 이렇게 수수료 제일 싼 거. 수수료 제일 싼 거 사는 것. 그다음 추천은 그 AUM이라고 해서요. 운용 자산 규모가 큰 걸 사는 게 좋습니다. 운용 자산 규모가 큰 예,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시가총액이 몇백억짜리보다는 몇천억짜리, 몇 조짜리가 더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하면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넣어놨으면 뭔가 괜찮으니까 했겠죠. 네. 좀 믿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면 1980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급이 10만 원 이러던 시절이니까 그때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100만 원을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40년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40년 투자를 하면 그 돈이 얼마가 되냐면 2억 2천이 돼요. 100만 원씩 투자를 했는데 아, 그 당시 기준으로요? 아니 그냥 아, 그냥 그냥 100을 한 차로, 했는데 예. 2억 2천이. 그러면 이제 총 투자 원금 한 4천만 원 되는데 40년간 누적해서 꾸준히 투자를 했을 때 이 사람의 투자 원금이 4배 이상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주식이랑 그 미국 달러가 반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요새 맞아요. 보면 주식시장 폭락했다 그러면 환율 네, 급등해 있잖아요. 맞아요. 또 반대로 주식이 올랐네 싶으면 환율 떨어져 있죠. 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난 앞으로 열심히 적립해서 저축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제일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 반반 짬짜면이다. 반반.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례에서 100만 원 저축했는데 1년이면 우리가 지금 1000만 원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1000만 원을 저축했다면 그러면- 예, 22억이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늘리기만 하면 이 전략은 연평균 한 7% 정도 성과를 낸 전략이기 때문에 엄청 높아요. 네. 10년에 한 번 마이너스 날 수도 있죠. 근데 연평균 7%면 헌해 마이너스 난 해 차라리 내가 저축 그 해는 더 해서 1,500만 원 저축하면 되잖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많이 빠진 해 더 많이 사면 되죠. 물 타자.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축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일단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하려면 힘들어요. 네. 근데 꼭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김민아 앵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내가 100만 원을 못하고 90만 원 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난 쓰레기야. 나는 이거 목표를 달성 못했어. 그러고 안 해. 이러는 그게 마군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니 90만 원 이번에 했으면 다음 달 110만 원 하면 되지. 보너스 나온 달에 120만 원 하면 되지. 그걸 매달 기계처럼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죄송합니다. 하버드 같지. 스탠포드 같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면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재테크에서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이번 달 좀 적게 했어? 다음 달에 넣으면 되죠. 다음 달에도 적게 넣었어? 야 그러면 나 목표가 너무 과했나 봐. 조정해야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이 전략은 뭐냐면 나라가 흥성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라든가 작년처럼 네. 되게 힘들 때 보면 환율이 2,000원도 가고 1,500원도 가잖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달러 예금해놓은 데서 돈을 버는 전략인데 꼭 우리 경제가 좋아야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나빠하면 깨먹는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잔잔하게 벌어나가는 전략이니 투자 원금만 착실하게 열심히 저축을 하면 네. 이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자신에 대해서 가혹하지 말고요. 네. 두 번째 왜 이런 전략을 채택하느냐? 간단하죠. 경기가 좋을 때나 불황이 올 때나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군데 올이라는 게 아니라 네.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그렇지만 매년 성과는 나는 자산에 둘 다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